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별과 은하 중에서도 별의 진화거든요. 별이 어떻게 태어나고 별이 어떻게 생장하고 어떻게 죽는가. 별의 일생이에요. 쉽게 말해가지고. 별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별은 우리가 뭘 생각하면 되면 태양이죠. 태양처럼 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구가 따뜻하고 생명체가 있듯이 바로 별은 어느 에너지를 냅니다. 그 에너지를 내는 과정, 이런 걸 여러분이 배우실 거예요. 어쨌든 별이 탄생해야 돼요. 별이 탄생해야 되는데 별은요, 일단 우주에서 빅뱅으로 만들어진 건 딱 두 가지 원소라고 말씀드렸어요. 수소하고 헬륨이에요. 이 수소 헬륨이 뭉쳐가지고 별이 되는 거야. 아주 쉽게 얘기하면 뭉쳐서 별이 된다. 그럼 뭉쳐가지고 별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수소 헬륨이 굉장히 많은 지역, 수소 헬륨이 양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 필요합니다. 이 많은 지역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운이라 그래요. 성운. 마치 구름처럼 뭉쳐있다 이거죠. 마치 구름처럼 뭉쳐있다. 이 성운에서 별이 탄생합니다. 성운 중에서도 굉장히 수소 헬륨이 많은 양을 차지하는 암흑성운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뒤에서 또 한번 배울 겁니다. 암흑성운이 대체로 별들이 많이 태어납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성간물질, 수소 헬륨이 뭉쳐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별빛이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검게 보여요. 이런 걸 갖다 암흑성운이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암흑성운 뿐만 아니라 성간물질, 수소 헬륨이 많이 뭉친 성운에서 별이 탄생한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알아두시고요. 그럼 별이 탄생하기 위해서 일단 성운이 필요합니다. 성간물질이 밀집된 것. 얘네들이 수축하면서 뭉쳐야 돼요. 수축하면서 뭉쳐야 된다. 근데요, 말씀 하나 드릴게요. 온도가 높으면은 이런 기체들, 분자들이 바로 뭐냐면 운동이 커집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 운동이 빨라집니다. 분자 운동이 빨라진다는 건 잘 안 뭉치고 퍼지려는 성질이 있는 거죠. 그러면 뭉쳐있는 이 성운에서 별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이 성운 자체의 온도는 좀 떨어져야 된다. 좀 차갑다는 얘기죠. 차갑다. 또 하나, 뭉쳐있다는 건 그만큼 많이 밀집되어 있죠. 많이 밀집되어 있는 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하면 밀도가 크다라고 합니다. 밀도가 크다. 밀도가 크다 그러면 많이 뭉쳐있다. 밀집되어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거지 성운이 나오죠. 성간물질 자체의 중력에 의해서. 왜요? 이 물질끼리도 분자끼리도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습니다. 이 인력을 우리는 이제 중력이라는 거예요. 자체 중력에 의해서 점점 수축합니다. 수축해요. 수축하면서 이제 소용돌이 회전하는데, 회전까지는 여러분이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수축하면서 뭉쳐진다는 거야. 결론은. 거기 나왔듯이요. 그리고 밀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영역에서 별이 탄생한다. 아, 밀도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많이 성간물질, 수소 헬륨이 많이 있구나. 그리고 온도가 낮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분자 운동이 느려야지 뭉칩니다. 빠르면 온도가 높으면 뭉치지 않고 퍼져버려요. 자, 이런 데서 바로 뭐냐면 별이 탄생한다. 그리고 얘네들이 뭉칩니다. 얘네들이 뭉치면 다시 밀도는 더 커지겠죠. 또 하나, 뭉치기 시작하면서 수소 헬륨이 부딪혀요. 부딪힌다는 건 뭉치는 자체에서, 즉 밀집되는 자체 내에서 온도가 상승한다는 겁니다. 뭉치면서 온도가 상승해요. 뭉치면서. 자, 온도 상승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드디어 뭉치면서 얘가 이제 회전을 합니다. 회전하면서 가운데는 계속 뭉치는 거예요. 계속 뭉쳐요. 이걸 갖다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중력 수축이라고 합니다. 중력 수축. 중력 수축되면서 계속 뭉치니까 온도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네요.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이제 1000켈빈 온도 정도. 좀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마찰에서 뭐가 발생하냐면요. 빛이 발생합니다. 빛과 열. 마찰에서 빛과 열이 나요. 근데 이건 마찰이에요. 마찰. 여기서 한 가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아는 태양과 같은 별은요. 태양과 같은 별은 뭐 하냐면은 핵융합이라는 걸 해요. 핵융합. 그럼 핵융합이 뭔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핵융합이라고 하면은 뭉쳐가지고 수소 헬륨이 뭉쳐서 다른 원소로 바뀐다는 거예요. 뭐 탄소라든지 질소라든지 산소라든지 다른 무거운 원소로 바뀌는 과정을 핵융합이라고 해요. 그럼 실제 별은 핵융합 과정에 있는데 얘는 빛과 열을 내네요. 마치 별처럼. 하지만 아직 핵융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별을 갖다 뭐라고 얘기한다? 원시별이라고 얘기한다. 원시별. 원시별 거기 나왔죠? 중력 수축에 의해서 빛깔을 에너지로 빛을 내고 고밀도 기체 덩어리다. 아직까지는 별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 빛과 열을 내기 때문에 원시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잠깐 지우겠습니다. 세 번째 과정이 주계열성이라는 거예요. 주계열성. 주계열성 말이 어렵죠? 주계열성은 그냥 우리가 딱 뭘 생각하냐면 태양. 현재 태양.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현재. 그럼 주계열성의 정의는 뭐냐면요. 주계열성은 수소가 핵융합으로 바로 어디서? 내부에서 수소가 핵융합으로 뭘 만드냐면 헬륨으로 바뀌는 과정. 이걸 갖다가 이런 핵융합하는 과정을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주계열성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주계열성이 되면은 수소 핵융합하기 때문에 바로 내부 온도는 굉장히 올라갑니다. 내부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바로 바깥으로 도망가려는 분자 운동이 활발하겠죠. 그죠? 바깥으로 도망가려는 압력이 커집니다만 실제로 중력 수축으로 잡아 끌고 있는 안으로 중력 수축으로 잡아 끌고 있는 힘이 있어요. 이 힘과 압력이 같아가서 이 크기가 지금 일정합니다. 크기 일정, 크기가 변하지 않는 거. 우리 앞에서 뭘 배웠냐면요. 셰페이드 변광성을 배웠거든요. 셰페이드 변광성은 크기가 어떻다고? 셰페이드 변광성. 이걸로 우리가 바로 거리를 측정할 수 있었는데 셰페이드 변광성은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별이라고 했죠. 이런 별은 주계열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냐? 크기는 일정하고 내부 핵에서 내부를 우리가 핵이라고 얘기하는데 핵에서 바로 뭐냐면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핵융합. 요 말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소 핵융합. 수소 핵융합. 오로지 뭐가?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핵융합만 일어나고 크기는 일정한 거. 이걸 갖다 뭐라고 얘기한다? 주계열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계열성은 별의 일생 중 90%입니다. 약 90% 정도가 주계열성입니다. 별의 일생 중에서. 어쨌든 바로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별이 탄생한 거는 바로 뭐냐면 원시별이었다가 드디어 가운데서 어떤 거? 수소 핵융합으로 헬륨을 만드는 과정. 이걸 갖다 뭐라고 얘기한다? 주계열성. 주계열성은 크기가 일정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소 핵융합이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면서 뭘 내버린다?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 에너지가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태양 에너지입니다. 태양 에너지. 자, 그래서 크기가 일정하다는 것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태양은 좀 크기가 좀 작은 별이에요. 작은 별.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A라는 별이 있고 크기가 이만한 B라는 별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연료가 있는데, 그러니까 난방 생각하시면 되죠, 난방. 작은 방과 큰 방이 있다 그러면은 작은 방은 조금만 난방해도 따뜻해요. 근데 큰 방 같은 건 어떻게 되느냐? 난방을 세게 틀어야지 온도가 올라가겠죠. 즉, 태양보다 큰 별이 만들어지면 이 안에서 바로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연료를 많이 태우는 거예요. 즉,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이 과정이 굉장히 빨리 일어납니다. 빨리 일어난다는 자체는 뭐가 되냐면 수명이 짧다는 거예요. 짧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결론은 이렇게 말할게요. 별은 크기가 작을수록 수명이 길다. 크기가 크면은 수명이 짧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별의 진화가 있는데요. 별의 진화 과정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인데 세 가지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네 가지까지 나누는데 일일이 다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 태양처럼 되는 별이 있어요. 태양처럼 되는 별. 실제 태양의 질량과 비슷한 별.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태양보다 열에서 30배 이상 혹은 100배 이상은 상관없습니다. 태양보다 무지 큰 별. 쉽게 말해서 태양보다 질량이 무지 큰 별. 여기는 안 나왔지만요. 참고적으로 태양보다 작은 게 있어요. 태양보다 작은 거는 별을 못 만듭니다. 별이 못 만들고 그냥 사라져요. 그럼 태양 정도 돼야지 별이 되고 수소 핵융합을 합니다. 수소 핵융합. 태양보다 큰 별도 마찬가지죠. 그럼 주계열성 단계에서 주계열성
주계열성 단계에서는 둘 다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수소 핵융합을 합니다. 이게 주계열성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연료를 많이 소모하겠죠. 연료를 많이 소모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태양은 수소하고 헬륨인데 수소가 많다겠죠. 이 수소를 많이 소모시켜가지고 핵에 이제 수소가 없어요. 수소가 없으면은 다시 연료를 태우기 위해서 헬륨을 갖다가 연료로 사용합니다. 헬륨을 가지고 연료로 사용하면서 뭐 탄소라든지 질소라든지 산소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럼 헬륨을 연료로 삼아가지고 핵융합한다 그러면은 핵융합한다. 이 경우는 뭐냐면은 주계열성이 아니란 얘기예요. 주계열성은 뭐라고요?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과정. 이것만 수소 핵융합만 하는데 가운데 핵에서 수소를 다 소모시켰더니 얘가 어떻게 된다고? 헬륨을 가지고 다시 핵융합한다. 가운데는 헬륨을 가지고 핵융합하면서 온도가 더 많이 높아져요. 온도가 더 많이 높아지면은 왜냐면 이 헬륨이 핵융합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온도가 있어야 돼요. 내부가 많이 압축된다는 얘기예요. 압축되면서 온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럼 이 온도에서 주변에 있는 이 바깥 부분, 핵을 제외한 바깥 부분이 어떻게 되냐? 이 열을 받아가지고 분자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활발해지면 얘가 좀 이렇게 커져요. 이렇게 좀 커져요. 이 커지는 단계를 우리는 뭐라면 거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성. 거기 우리는 태양과 같은 거성을 뭐라고 얘기한다? 바로 뭐냐면 적색 거성. 태양과 같은 크기의 거성을 적색 거성이라고 하는 거야. 적색 거성하고 이 안에서 보세요. 헬륨을 갖다가 다른 원소로 만드네요. 계속해서 다른 원소로 만들면서 별은 살아야 돼요. 연료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는요, 이 별이 태양과 같이 크기가 좀 작으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 가운데 다른 게 많이 뭉치더라도 온도가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요. 온도가 많이 안 올라간다는 얘기는 핵융합 과정을 더 이상 못 한다는 겁니다. 대신에 온도는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올랐으니까 이 주변에 있던 바깥쪽에 있던 물질들이 퍼지면서 이렇게 구름과 같은 형태가 돼요. 이렇게 반지 모양. 요게 바로 뭐냐면은 행성상 성운이라는 겁니다. 행성상 성운. 이렇게 돼요. 성운. 요 과정에서 얘네들은 이제 뭐 바깥쪽으로 사라지고 가운데 남은 부분이 어떻게든 살려고 수축합니다. 어떻게든 살려고 수축하는데 핵융합은 못해요. 못하는 단계에서 이제 별의 일생이 끝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 뭐라고 해야 되면은 백색 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백색 외성.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태양과 같은 크기는 첫 번째 주계열성 단계다. 바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수소 핵융합을 한다. 그리고 가운데 핵에서 수소를 다 소모시키면은 바뀐 헬륨을 가지고 다시 연료를 쓴다. 그 온도가 더 많이 높아진다. 더 많이 높아지면서 별이 커진다. 이 과정을 적색거성. 그 별이 커진 단계에서 다시 한번 내부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원소로 바뀌려고 굉장히 노력하겠죠. 그런데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바꿀 정도의 에너지를 만들지 못한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퍼진다. 행성상성운.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별이 수축된 상태로 거의 이제 그 별의 일생이 끝나는 단계를 백색 외성.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태양 같은 질량이 태양이 아니라 이번에는 반대, 그 태양보다 질량이 10배나 30배 이상, 뭐 100배 이상도 되겠죠. 태양은 별들 중에서도 굉장히 작은 별입니다. 작은 별이에요. 그래서 100배 이상, 뭐 이런 거, 30배 이상, 10배 이상 이런 별들은 어떻게 되냐? 바로 수소 핵융합을 해요.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수소 핵융합까지 합니다. 해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다음 단계가 거성 단계인데 너무 커요. 엄청 커지겠죠? 이제 가운데서 이제 헬륨을 가지고, 핵에서 헬륨을 가지고 다른 물질을 만듭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탄소, 질소, 뭐 산소,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쭉 만들어요. 쭉 만드는데 어디까지 만드느냐? 자, 별이 만들 수 있는 최종 원소는 태양보다 큰 별이 만드는 원소 철까지입니다. 철은 굉장히 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이다 라는 정도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어디서 만든다고요? 태양보다 굉장히 큰 별, 이 별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성을 우리는 뭐냐면 초거성이라고 합니다. 자, 태양과 같은 건 적색거성이라고 했죠? 이걸 초거성이라고 하는 거야. 초거성.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까지 만든다고요? 철까지 만들어요. 그 철 이외에는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철이 굉장히 안정화된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철 위에 무거운 원소를 더 이상 만들지 못하고 계속 수축합니다. 계속 수축하다 보니까 내부 압력은 굉장히 커지고 온도는 무진장 많이 올라가요. 이럴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 폭발 현상이 생깁니다. 폭발되죠. 이게 바로 거기 나온 바로 초신성 폭발입니다. 초신성 폭발. 자, 초신성 폭발. 옛날에는 조선시대나 그 고려시대만 해도요, 갑자기 없던 별이 나타났다는 이런 자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초신성입니다. 초신성이 폭발될 때 어마어마한 빛 에너지를 쏟거든요. 이 빛이 관측되는 거야. 그래서 별이 갑자기 생겼다가 좀 지나니까 이 별이 사라집니다. 왜? 폭발로 죽은 거니까. 쉽게 말해서. 그래서 초신성 폭발할 때 이때 굉장히 고온고압이 돼요. 고온고압 형태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바깥으로 일시에 방출합니다. 그러면 그때 드디어 철보다 무거운 원소, 쉽게 말해가지고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우라늄이라든지 이런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초신성 폭발 이후에 바로 가운데 바로 보세요. 초신성 폭발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다시 별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태양보다 질량이 한 10배 되는 별, 이 별들은 다시 압축이 돼요. 그 안에서 다시 압축되면서 어떻게든 살고 싶어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하려고 하겠죠. 무진장 많이 압축됩니다. 많이 압축돼가지고 거의 전기적으로 0이고 전기적인 0이 중성 상태가 돼요. 이런 별을 뭐라고 하냐면 중성자별,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중성자별은 태양보다 한 10배 정도 크기. 그 다음에 태양보다 30배 이상, 100배 이상, 태양보다 1000배 이상 어마어마하게 큰 별은 마지막에 압축이 엄청 심해져 가지고 뭐가 되느냐면 블랙홀이 됩니다. 블랙홀. 이 블랙홀은 뭐냐면요, 주변의 모든 물질 다 빨아들여요. 굉장히 중력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리고 그냥 잠깐만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알려드리면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만, 우리 이제 영화 인터스텔라 보셨나요? 인터스텔라 보면은 뭐 시간지연 이게 나오죠. 시간지연. 시간이 느리게 가죠. 블랙홀 주변이 그렇습니다. 블랙홀은요 어느 정도냐면 빛까지 빨아들여요. 빛도 못 나옵니다. 빛도 못 나오고 시간도 거의 느리게 가요. 그러니까 블랙홀 주변에 잠깐 있다가 나왔는데 바깥은 뭐 20년, 100년이 흘렀다. 실제 가능한 겁니다. 바로 블랙홀은 그 정도로 중력이 어마어마하게 큰 별이다. 바로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주변은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물론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여러분이 아실 건 그것만 하면 돼요. 어쨌든 태양보다 무거운 별은 마지막 끝에 뭐가 된다? 중성자별. 더 크면 어떻다고? 블랙홀. 이 정도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6점은 이제 그 정도로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27쪽에 있는 건데, 27쪽. 27쪽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태양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별이 있습니다. 이 별이 이제 터졌네요. 이 별이 터지면서 초신성 폭발이 됐네요. 초신성 폭발. 혹은 태양과 비슷한 것도 바깥으로 뭐냐면 다른 물질, 행성상성으로 다른 물질을 막 내보냈죠. 이런 물질이 또 뭉칩니다. 이런 물질이 또 뭉치니까 성간 물질이 또 뭉치네요. 그러면 처음에 빅뱅 때 볼게요. 빅뱅 이후 수소하고 헬륨으로 만들어진, 이 수소와 헬륨뿐이 없었죠. 이걸로 만들어진 별은 스펙트럼으로 관측하면요, 결론적으로 수소하고 헬륨만 있는 거죠. 수소하고 헬륨만. 그쵸? 근데 문제는 초신성 폭발, 이런 걸로 만들어진 이 별의 잔해가 다시 뭉쳐가지고 뭉쳐진 성간물질, 성운에서 만들어진 별이 있습니다. 그럼 이 별은 수소, 헬륨 외에 바로 철이라든지, 그쵸? 산소라든지 이런 게 주변에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초신성 폭발로 굉장히 많은 원소가 만들어졌죠. 수소 핵융합으로도 만드는 원소와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진 원소가 뭉쳐있는 성간물질에서 만든 별은 바로 수소, 헬륨 외에 철, 산소 이런 게 눈에 보입니다. 스펙트럼 분석으로 관측할 수 있어요. 현재 태양이 그렇습니다. 현재 태양을 관측하면요, 수소하고 헬륨이 주성분이고 가장 많지만 주변에 태양이 실제로 못 만들고 태양과 같은 별이 못 만드는 철이라든지 뭐 산소라든지 이런 것이 주변에서 스펙트럼으로 관측이 됩니다. 그럼 태양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빅뱅 이후 만들어진 어떤 큰 별이
초신성 폭발된 잔해 내에서 태양이 만들어지고 바로 지구가 만들어지고 다른 행성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즉 별은 돌고 도는데 별의 일색에서 다시 새로운 별이 만들어질 때마다 무거운 원소가 계속해서 그 별 안에 많아진다. 그래서 무거운 원소가 많은 별일수록 바로 뭐라고요? 최근에 만들어진 별이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별의 일생 27쪽 그 그림 나왔죠? 그 그림 보시면은 초신성 폭발 후에 다시 돌고 돕니다. 돌고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뭐냐면 이런 무거운 원소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원소들이, 무거운 별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원소들이 뭘 만들었다? 결국은 생명체를 만들었다. 그래서 생명체는 결국 어디서 태어난 거다? 별의 잔재다 이거죠. 별이 있기 때문에 별에서 만든 원소들이 뭉쳐가지고 생명체가 됐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확인 문제 풀겠습니다. 확인 문제 1번. 별은 성운의 밀도와 온도가 높은 지역에서 성간물질이 뭉쳐서 탄생한다 그랬는데, 밀도는 당연히 높아야 돼요. 근데 온도는 어떻다고 그랬죠? 처음에 뭉치려면 온도는 낮아야 됩니다. X네요. 2번. 원시별의 중심 온도가 약 어느 정도냐면요, 요건 내가 지금 선생님이 설명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예, 바로 주기혈성이 되려면 내부 온도는 약 1000만 켈빈 온도가 돼야 됩니다. 이 부분까지는 시험 문제 안 나올 겁니다. 이 정도까지 안 되고, 여러분이 아실 건 굉장히 고온이 돼야지 핵융합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어쨌든 답은 1000만 켈빈입니다. 이 정도가 돼야지 최소한 수소 핵융합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두 번째가 수소 핵융합이네요.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가지고 주기혈성이 된다. 이거죠. 3번.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 반응한 수소 4개의 질량의 합은 반응 후 헬륨 1개의 질량의 합보다 크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3번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3번을 여러분이 여기서는 조심하셔야 돼.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자, 우주에서 만들어질 때, 전 시간에 강의한 겁니다. 수소하고 헬륨은, 수소는 양성자 하나, 그 다음에 헬륨은 양성자 2개, 그 다음에 중성자 2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질량비가 어떻다고? 질량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 양성자, 중성자는 똑같기 때문에 1대 얘는 4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질량수로는 같아요. 근데 수소가요, 보세요. 수소가 헬륨으로 바뀔 때는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를 방출해요.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얘기는 뭔가를 소모시켰다는 겁니다. 뭔가를 소모시켰다. 이거는 조금 그냥 문제에 안 나오지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뭐라고 했냐면 질량하고 에너지는 등가 원리 같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같다라고. 그래서 수소의 질량의 일부가 에너지로 바뀝니다.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래서 실제 헬륨보다는 4개의 수소가 질량이 약간 큽니다. 실제 질량은 약간 큰데, 그냥 질량수, 간단한 수, 비로 보면 그냥 1대1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질량을 보면은 약간 감소해서 에너지가 된다. 그래서 답은 수소 4개 질량이 헬륨 1개보다 약간 크다. 그래서 5입니다. 4번. 주기혈성은 중력과 기체 내부의 압력이 평형을 이룬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주기혈성의 특징이 뭐냐 그랬죠? 자, 평형 상태니까요, 바깥으로 퍼지려는 것과 안으로 잡아끄는 힘이 크기가 똑같아요. 평형 상태니까 얘 크기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하죠? 별의 크기가 일정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질량이 큰 별일수록 수소 핵융합 반응의 원료인 수소가 많으므로 주계열, 거기다 하나 좀 붙일게요. 약간 안 들어갔네요. 주계열 옆에다가 성자 좀 써주십시오. 이거 좀 안 들어갔네요. 주계열성, 예, 거기는 단계가 길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큰 별일수록 빨리빨리 태웁니다. 연소가 빨라져요.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럼 수명이 짧습니다. X죠. X. 자, 6번, 7번도 약간 좀 고쳐야겠네요. 죄송합니다. 적색입니다. 적색거성. 격이 아니라 적으로 바꾸셔야겠네요. 적. 자, 적색거성은
자,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적색거성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 물었죠? 자, 아까 말씀드렸죠? 주계열성 단계는 뭐라고요?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바로 수소 핵융합이에요. 핵융합.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성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수소가 다 사라졌죠? 남은 게 헬륨이네요. 헬륨이 다른 원소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반응은 헬륨 핵융합입니다. 헬륨 핵융합. 네, 헬륨 핵융합.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네요. 그래서 6번은 헬륨 핵융합. 7번 적색거성은 주계열성보다 중심부의 온도가 낮아. 근데 중심부는 온도가 높습니다. 그럼 선생님, 중심부는 온도가 높은데 왜 적색처럼 보일까요? 이렇게 의문이 들 수가 있죠.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가운데 중심 부분은 계속 다른 원소로 바뀌면서 핵융합하기 위해서 온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는데 그 바람에 주변이 커지죠. 그럼 주변은 팽창했으니까 약간 온도가 좀 낮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왜 적색으로 보입니다. 적색으로. 중심부 온도는 높아요. 그래서 7번 X. 8번 별의 중심에서 핵융합으로 합성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우리 아까 얘기했죠. 바로 뭐냐면 초고성 단계에서 초신성 폭발 전에 가장 무거운 원소를 만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 바로 철이다. 철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금, 우라늄 같이 무거운 원소죠. 금, 우라늄 같은 거는요. 별은 철까지뿐이 못 만들어요. 근데 아까 초신성 폭발할 때 내부 압력, 온도가 높은 게 급격히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듭니다. 새로운 원소를. 그게 바로 금은 우라늄이에요. 초신성 폭발할 때 만든다. 그래서 9번은 초신성 폭발. 10번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이 생성한 원소는 어떻게 우주 공간으로 퍼지냐겠죠. 아까 우리 그 태양과 같을 때 뭐가 된다고 했죠? 주계열성 단계, 주계열성 다음으로 바로 뭐가 되냐면은 적색거성이 되고 적색거성에서 더 이상 원소를 못 만들죠. 아무리 뭉치더라도 양이 작고 온도가 높지 않아서. 그래서 바깥 부분 이렇게 띠 모양의 가운데 이렇게 별이 존재한다. 이걸 뭐라고 얘기했죠? 행성상 성운. 이 행성상 성운의 이 부분이 멀리 우주로 퍼져나가는 거죠. 이 물질들이. 그래서 바로 뭐냐면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이 생성한 원소는 어떻게 우주 공간으로 퍼지는가? 행성상 성운으로 방출된다. 여기까지가 오늘 한 강의입니다. 이 부분의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요. 이 단어는 별의 일생이에요. 별이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보내느냐. 결론적으로 별도 죽음이 있는 겁니다. 수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가장 먼저 여러분이 알아둘 것 중요한 건 주계열성이에요. 수소핵융합. 주계열성 단계는 수소핵융합하고 크기가 일정하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다른 부분은 그 다음에는 뭐 거성이 되고 그 다음에 폭발도 한다. 그러면서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